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박지훈 변호사께서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그렇죠? 저랑 이름 같은 변호사가 뭐 네. 기성용 선수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까? 어제까지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고충을 알죠. 네. 제 번호가 네. 모 보험사 긴급 출동 번호가 비슷해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네. 고통스럽더라고요. 뭐 설명하는 것도 저 하루에 그렇고 뭐 100통 받은 적도 있어요. 저도 한 100통 받았어요. 몇 년 전에 한파가 와가지고 배터리 나갔다고. 자, 시작하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역사의 후퇴라며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 금융수사청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국민일보와의 대면 인터뷰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중앙일보와 전화로 40여 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이 수사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에 대해 반대하면서 나름의 역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대신 윤 총장은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된다 라면서 이 수사청의 지휘권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장관 아래 있어도 좋으니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범죄 대응 역량만은 강화하자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라면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불법 대선 자금으로 상징되던 정경유착 시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역사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사회 특권층, 기득권층에 대한 중대범죄 수사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현직 검찰총장이 개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인터뷰 말미에 내가 할 말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짚어야 될 갈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다 짚을 수는 네. 없고요. 일단 그 대별점이 확실하게 이제 성계.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그 내용을 보면 수사 기소권은 같이 가져가야 되고 네. 공소 유지를 위해서 다만 필요하다면 수사 분야를 쪼개자. 네. 그래서 이제 청으로 나누자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소하고 이제 수사권에 대해서 사실 좀 재원 1954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수사를 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경찰에 주는 게 맞느냐, 검찰한테 주는 게 맞느냐, 그때부터 지금 논란이 됐던 건데 그 당시는 당분간은 뭐 경찰보다는 일제도 겪었었고 검찰이 나지게 않겠냐, 그게 지금까지 사실 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안 준 게 그러니까 일제에 부역했던 그렇죠. 이제 순사라고 경찰들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된 이제 논란인데 이제 그게 지지난 뭐 검찰 개혁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한번 됐었고 뭐 지금은 완벽하게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은 좀 다른 윤석열 총장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한다 그 말은 맞는데 같이 가져 있어야지만이 공소유지라든지 이게 원활하다는 얘기는 실제 신뢰를 보면요. 이 검찰 내에서도 공판만 하는 검사가 있고 수사만 하는 검사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공판 카드에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까 재판해달라고 카드를 내면 그거 보고 수사한 검사하고 그 기소하는 검사하고 달리 좀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실제 뭐 특별한 사건에서는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건은 공판 검사들이 뭐 공소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 둘이가 분리되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됐고 일반적으로 검찰은 뭐 프로시큐션 이러잖아요. 그게 기소한다는 겁니다. 수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찰 폴리스는 수사가 맞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반부패 수사청, 금융범죄 수사청, 네. 안보 수사청으로 쪼개는 건 좋다. 이 얘기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그 얘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되는 게 맞다라는 방향으로 금태섭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답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럼 이 수사청을 쪼개는 방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 부분은 지금도 당장 논의하기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중대범죄수사청 얘기가 지금 여당이 입법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부터 얘기가 돼야 되지 또 거기서 갑자기 부패수사청이라든지 다른 또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또 다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지금 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 미국이나 다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드시 이것이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만 화이트 칼라들의 혹은 기득권 특권층의 범죄를 엄정하고 엄밀하게 해갖고 기소를 유지해가지고 엄벌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메스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제안이 옳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안대로 가면은 사회가 후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느 방안이 좀 더 효율적인 이 검사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위한 것으로 더 무엇이 더 선이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건 악이야, 저거는 우리 사회를 분명히 후퇴시킬 거야, 저건 말도 안 돼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좋은 예시로 든 국가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럼 이쪽에서도 발례로 들 수 있는 국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그럼 다른 국가들은 모두 사회가 후퇴하고 화이트 칼라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저도 뭐 검찰 군 검찰 역할을 해봤는데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면 수사 자체가 기소에 다 모든 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저는 문제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내가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될 수도 있고 기소를 합리화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예. 이미 검찰이 이제껏 했던 거 보면 이 균형적이고 공평하게 검찰권이나 기소권 수사권이 행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어떤 반성적 고려로 지금 바뀌는 상황인데 갑자기 다시 또 거학척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지금 분위기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윤석열 총장의 구상이 실현이 된다면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고위 공직자가 금융수법을 이용을 해서 부패를 저지르면 그 수사는 공수처에서 합니까? 반부패 수사청에서 합니까? 금융범죄수사청에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래 되면 이제 관할 문제가 가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인적 관할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만약에 반부패 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금융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범죄에 따라서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구분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겠죠. 그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저도 여쭤봐요.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요.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 강요, 강압수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라고 밝혀서 파문입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이었죠.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으면서 이 수사권을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3일 오후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라고 올린 겁니다. 앞서 대검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후 법무부에 이 이문정 검사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대라라며 질의서를 보낸 바 있었죠.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15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사 별령으로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권을 재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서 배제된 셈인데요. 하지만 대검은 검찰총장은 이문정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라면서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임 연구관은 다시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이 배당했던 업무가 아니라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달 조사를 해왔던 것이라면서 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을 하겠다라는 걸 보고를 하니까 감찰 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 윤 총장이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총장이 책임지는 자세로 직무 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고 이 직무 이전권 서면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검 얘기는 약간 그냥 말을 저런 것 같고요.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모해위증 교사죄가 10년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증언 조작했던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공수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안 두드리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주제가 두 개가 중복되는데 이게 검찰권의 균형과 수사권의 균형적 행사가 안 된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그래도 좀 점검은 하고 그래도 넘어가야 되는 게 이문정 검사는 직무 배제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대검에서는 아니 사건을 배당한 적이 있대 직무 배제가 어떻게 성립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SNS 직무 배제를 썼던 거에 대한 반박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그런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불러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못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요구를 계속하니까 계속 안 들어주다가 법무부에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겸직을 주면서 수사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사하려고 공소시효가 다 되니까 인제 입건해서 뭐 기소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이름이 직무 배제든 처음부터 배당을 안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지 수사를 하명 수사로만 하셨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직무배제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쨌든 이문정 검사가 이 건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 거는 그렇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 이전권을 행사한 거로 보겠죠. 그러니까 직무 이전이냐 직무 배제냐의 말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왜 이문정 검사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법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공소시효는 다 됐고요. 측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못하면 이제 이 사건은 또 김학의 사건처럼 그냥 묻혀버리는 아니 근데 상황이 사실은 생깁니다. 초점을 이문정 검사에 안 맞추고 약간만 돌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서야 지금 주인 검사를 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검에서. 감찰 3과정으로. 이제서야.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자주 봤던 일이에요. 늦게 주임 검사를 배당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면 검사가 조사를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검사가 아니,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 뭐 이문정 검사를 떠나서 이건 일찌감치 그러니까 그 지정을 해서 파헤쳐 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과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어쩌면 검찰에 가면 하여튼 좀 필요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공소시효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끝났어요 거의 못합니다. 오히려 묻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작년 때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작년 4월부터 네.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제 못했던 그 거죠. 감찰 이제 수사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쉽게 보면 아니 감찰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약 잡혔다는 바로 수사로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고 주인 검사 지정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미뤄왔다는 거잖아요.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만화가 윤서인 씨의 페이스북 계정이 30일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페이스북 계정 정지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는 이제 3월 1일 전날이었죠.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있던 3.1운동 당시 이제 경문, 선언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올렸는데요. 만약 만세를 부르지 아니하면 크나큰 변을 당할 것이니 잘 생각하라. 이런 내용들을 올리면서 일본한테는 비폭력 운동, 우리끼리는 폭력 운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1운동이. 그러면서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3.1운동 주체자들, 나 같아도 열심히 참여했을 듯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이 글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일자 삭제가 됐고요. 페이스북이 정지된 것 역시 해당 포스팅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측은 공개적으로는 이 공익적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계정 정지 여부나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한편 윤 씨는 지난 1월 중순에도 SNS에 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라는 글을 올려 광복회 회원 249명으로부터 총 2억 4,9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윤서인 씨의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대거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누가 올래 그러나 이야기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뭐 판단하실 거 아니겠죠. 네. 저는 초점이 페이스북이 지금 계정을 중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정말 또 어떤 거기다가 이유인지. 문제가 공익적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임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의사당 난입 이후에 트럼프 트위터 계정이 지금 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폐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다가 꼭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온 바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이거 보면 저도 지금 이게 가장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뭐 윤서인 씨 글 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런 판단을 뭐 페이스북에서 해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계정을 중지시켰다. 네.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거는 기준은 확실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글을
내리거나 개정을 잠시 중지시킬 수 있는데 이런 다른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뭐 정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안 밝히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계정을 잠금하거나 아니면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할 때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사유를 이제 전달하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놓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가 됐음을 이제 다른 이용자들도 알 수 있게끔 하는 식이거든요. 명백한 가짜 뉴스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럼 이런 경우에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부터 좀 말이 많았는데 아마 이 윤서인 씨의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이에 관련된 신고들이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누적이 되자 이 신고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개별적으로 게시글이나 계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정지를 이제 일방 그 이제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지가 되면 정지 사유가 특별히 이제 고지되지는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은 아니, 당사자한테도 고지가 안 돼요? 당사자들이 그냥 정지 사실만 알리는 거죠.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요거는 좀 되네요.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네. 한번 토론이 필요한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냥 말하는 것 우리 정책에 맞지 않으면 그냥 정지해버리고 뭐 심정적으로 폐쇄하는 어떤 이유가 이거라고 한다. 뭐 심정적으로 이제 그 기울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과연 이것이 어떤 타당한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네, 같고요. 사실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서인 씨 계정 알겠습니다. 정지 자체는 뭐 그냥 뭐 이거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좀 토론거리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